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은 업비트에서 가격 한번 보고 다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840만원대를 보이면서 이제 0.14% 하락을 했죠. 네, 리플의 경우도 지금 222원대입니다. 0.89%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30분 봉 기준으로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네,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도 지금 0.59% 지금 하락을 하며 23만 6,100원대를 보여주면서 네, 트론은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0만 8,75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데요.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꼭 강화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정보의 가뭄입니다. 정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네, 지금 참 마음이 아픈 수준인데 비트코인의 지금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834개의 비트코인인데요. 네,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28일 오후 11시 12분경에 발생을 했는데요. 네, 보통 익명의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소에서 익명의 계좌로의 이체는 보통 중장기 홀딩을 위한 이체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 소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KEX CEO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빠르게 발전 중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2020년 트렌드 중 하나죠. 파생 상품 시장의 확장 소식을 OKEX CEO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 최고 경영자 앤디 청이 인터뷰를 통해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무형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다. 옵션과 선물의 도입은 무형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2020년 더욱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테이킹과 커스터디 서비스가 더욱더 확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중에 단연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네, 스테이킹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이렇게 이체를 하는 거죠. 뭐라 그러죠?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묶여 있는 대신에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로 이자를 주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한 미 달러로 1000달러 정도 지금 자금이 묶여 있는 상태지만 달러를 계속해서 3개월 거치해서 계속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는 중인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떤 업체 거, 어떤 그 거래소 거 쓰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장기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묶여 있는 대신에 어차피 중장기 홀딩 할 거면 그냥 이자 받으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유엔에서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유엔 디지털 시대를 위해 블록체인 수용이 필요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디지털 시대에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유엔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몽골 유목민 캐시미어 생산업을 지원하겠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포브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유엔의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가 몽골 유목민의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 생산을 돕는다고 합니다. 네, 캐시미어는 이제 몽골 수출 품목 중 두 번째 규모인데 과도한 방목과 환경 파괴로 인한 지속 가능성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유엔은 이제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기술로 소비자의 캐시미어 제품 생산 과정 추적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캐시미어 생산자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산자를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엔에서 생각보다 소식들이 그리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 내용을 보게 되면 유엔 측에서 암호화폐는 선구적인 기술이다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엔이 이제
2018년 세계 경제 및 사회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핀테크 혁신 분야의 대표 기술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고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는 핀테크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래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뭐 암호화폐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 더 어렵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북한에 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유니세프는 유엔 기구 최초로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를 했었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부금 수령 및 지급하는 첫 번째 유엔 기구가 등장하면서 다른 유엔 기구들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유엔 및 각국 전 세계 세계 뭐라 그러죠? 그 기구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ECB로 옮겨간 IMF와 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어렵기만 하죠. 네, 다가오는 2020년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의 크나큰 상승 견인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노보그라츠는 루비니와의 비트코인 가격 내기에서 이겼다 뭐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이며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비판론자죠. 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의 비트코인 가격 예상 내기에서 본인이 이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노보그라츠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서 노보그라츠와 루비니의 비트코인 가격 내기에서 본인이 $1,000 이상의 차이로 이겼다 밝혔는데요. 네, 두 사람은 비트코인이 약 $6,000에 거래되던 지난 5월에 열린 솔트 2019 회의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토론 중 노보그라츠가 루비니에게 내기를 제안했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000를 넘으면 루비니는 비트코인을 사랑한다는 셔츠를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누리엘이 옳았다 셔츠를 입자고 한 것을 알려졌는데 지금 계속되는 하락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200를 상회하고 있죠. 네, 루비니의 경우는 이제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비관론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몰래 이제 사는 게 적발이 된 적이 한번 있었죠.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노보그라츠 씨는 이제 본인이 이겨서 좋아할 수 있지만 참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날 지경인데 네,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2020년에 정말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좋은 소식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이죠. 네, 코인베이스 월렛에서 앱스토어 정책 준수를 위해서 뒤에 브라우저를 삭제할 예정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사나 모바일 암호화폐 월렛 코인베이스 월렛이 앱스토어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뒤에 브라우저 기능을 삭제할 예정이다 밝혔습니다. 네, 지난 27일 구글이 정책상 채굴 앱은 상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메타마스크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한 바 있었죠. 이뿐 아니라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암호화폐 유튜버에 대한 제재를 했다가 대변인이 나와서 아니다 오류였다 암호화폐 유튜버에 대한 제재나 정책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네, 오미세고는 메인넷에서 첫 번째 거래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직접 주원한 마지막 ICO로 유명한 프로젝트 오미세고가 개발 34개월 만에 첫 메인넷을 거래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오미세고는 2017년에 축복받은 시절에 이제 ICO를 시행한 잘 알려진 프로젝트죠. 네, 비은행권 사람들을 위한 시도는 처음인 것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오미세고 네트워크의 엔지니어링 책임자가 이제 오미세고의 메인넷에 대한 첫 거래가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 이정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여전히 보안 감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팀은 이제 1월 둘째 주까지 최종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오미세고 블록체인 팀은 모든 프로젝트 코드베이스를 제거하면서 모든 구식 코드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의 복잡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해하기 쉽고 보안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네, 블록원 SEO는 채굴풀이 50% 이상 해시레이트를 통제한다. POW 성질이 변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의 최고 경영자죠. 블렌단 블러머가 트위터를 통해서 특정 채굴풀이 50%가 넘는 해시레이트를 통제할 경우 작업 증명 방식은 위임 POW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또 이오스는 초단위에 가까운 블록 생성 속도 그리고 대규모 트랜잭션 처리량, 낮은 네트워크 인플레이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채굴장이 아닌 토큰 보유자에게 투표권을 보유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네, 후오비의 그룹 전략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내년 산업 전반 혁신을 이끌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28일 위자닝 후오비 그룹 전략 이사 겸 후오비 아카데미 원장이 내년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될 전망이다. 사회 및 경제 대대적인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는 향후 블록체인은 거래 형태의 일종으로서 새로운 신뢰 요소로 자리 잡고 가치 사슬 내 전통 산업들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블록체인과 5G 등 기술과의 융합 산업 생산성을 10배 내지 100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의 경우는 중국 시진핑이 언급했듯이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개발을 해라 언급을 할 정도의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그리고 2020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많은 산업 전반에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계속해서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초만 해도 이제 2019년만 해도 지금 말에 왔을 때 초에 이렇게 많은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상상 이상의 발전을 이루어냈죠.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히 지금 가격만 제외하면은 많이 성장했습니다. 2018년에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고 제도권으로의 도약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가격이 참 아쉽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계속 불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암호화폐 시장 끝난 것이 아니냐, 암호화폐 시장 망한 것이 아니냐, 이제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정말 2020년에 이러한 우려들을 모두 없앨 만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